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 이민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과 이민을 한 10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이민을 하고 영주권을 땄죠. 일단 저는 토론토에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이제 토론토에 관련된 얘기고요. 물론 그 속에는 캐나다 전반적인 얘기도 들어있지만 주로 토론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장점은 단점보다 하나 더 많은 5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장점의 첫 번째는 날씨가 좋다예요. 날씨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이랑 뭐 일본이랑 그리고 현재 독일이랑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정말 여름에 캐나다 토론토의 날씨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동양권은 이렇게 많이 좀 습하잖아요. 근데 토론토의 여름은 정말 하늘도 파랗고 비도 많이 안 오고 꽤 더운데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 있죠.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밖에서 하는 액티비티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야외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의 분위기가 좋죠.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고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날씨는 덥지만 또 그늘에 가면 시원하고, 근데 또 햇빛은 강하니까 뭔가 이 굉장히 파란 하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 여름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캐나다 토론토의 장점은 여름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가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친절하다예요. 제가 많은 도시를 다니고 많은 나라에서 살아봤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근데 대부분의 캐나다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미소를 잘 지어주거든요. 그리고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중에는 팁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냥 전반적인 대부분 분위기가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고 친절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 살면서도 이게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대었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안 좋았던 기억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특별히 지금 10년 동안 있었었지만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소 짓고 친절하고, 내가 백인이건 동양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이 서로에게 다 호의적이에요. 어쨌든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누구가 이민자고 내가 캐나다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살 때는 같은 동양 사람이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또 제가 일본어를 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내가 이방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도 뭐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고 동양 사람도 많고 흑인이며 뭐 중동 사람이며 백인이며 다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 혼자만 외부인이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그 느낌을 독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일단 외모적으로도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다르고 내가 이 사람들의 언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조금 여기에 내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서 친구를 사귀거나 정착을 하기에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제가 두 번째 장점이랑 살짝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가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없다거든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2세, 3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 3세면 나는 코리안 캐네디언이다. 아니면 뭐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제페니스 캐네디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앞에 본인의 오리진을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캐네디언이라는 거를 붙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외국인이고 나 혼자만 이방인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서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정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독일에 있으면서 1년 3, 4개월을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독일 사람들을 보면 어색하고 뭔가 이 독일 사회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심리적으로 내 스스로가 많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도.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데도 아마 언어를 배우려고 결심을 하는데도 지금 1년 넘게 걸렸던 거고 자리를 잡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를 유학이나 이민을 가시려는 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나 혼자만 이방인이고 나 혼자만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응하시기는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캐나다와 토론토의 장점 네 번째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캐나다를 가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무지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캐나다를 가기 전에는 저는 동양권만 살았잖아요. 한국이랑 일본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무지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20대 초반 때는 그냥 백인을 보면 그냥 다 미국 사람이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백인이라고 해서 다 미국 사람이 아니고 백인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고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들, 내가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럽 사람이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런 문화적인 다름이라든지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거는 아마 조금 토론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도시에 살아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 나라 사람이 현지 사람이 만드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리아타운을 가면 한식이 있고 또 제이타운에 가면 일본식이 있고 폴리시타운에 가면 폴란드 음식이 있고 브라질 타운에 가면 브라질 음식이 있고 그리스 타운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 나라 본토의 음식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있고 굉장히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음식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식문화가 다양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식이 어떨 때는 한국에 있는 한식보다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물론 뭐 제가 유학생이었고 뭐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희소성 때문에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한국은 이제 현대 사람들 입맛에 맞추느라고 약간 퓨전화가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캐나다 토론토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토론토에 굉장히 예전에 이민을 오셔서 지금도 2, 3대가 계속 사시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집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레시피들이 다 예전 레시피들인 거예요. 한국은 계속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음식 맛이 변형이 돼 가는데 이 캐나다 토론토에 한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대로
그냥 그 레시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에 그 먹었던 한식 느낌, 한국의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한식을 먹다 보면 이거는 토론토가 더 맛있는데 라는 생각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캐나다 토론토의 장점 5번째는 음식이 다양하고 음식이 맛있답니다. 캐나다와 캐나다 토론토에 제가 장점을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점들 외에도 제가 지금도 이거는 약간 향수병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아무래도 캐나다를 1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도 그 캐나다만의 특유의 느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유럽은 여행은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지금 2번째거든요. 그때 2017년쯤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한번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완전 정착을 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유럽, 특히 독일에서 제가 느끼는 가끔 이게 이 답답함이 있어요. 이 유럽 사람들과 북미 사람들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유럽 사람들은 조금 더 전통적이고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있다면 이 북미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눈치를 보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뭔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누가 나를 쳐다보거나 뭔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독일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이 이 사회의 그런 규격이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캐나다 생활을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북미의 그런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프리덤 같은 게 조금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 유학과 이민을 생각을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캐나다가 단점도 많은 나라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민을 결정을 했고 유학을 결정을 했으면 좋은 면을 보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꼭 성공적으로 유학과 이민을 하셔서 원하시는 거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캐나다에 관련된 또 이민과 유학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